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 전략 잘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도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정말 올 한 해 2021년도에 하반기에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냉철하게 잘 선도해 주신 분이 아마 우리 조 대표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라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종목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 전에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해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중국 관련주나 화학이나 철강 이런 보통 얘기하는 그런 섹터들이 내년 1월 달에도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걸 시장에서 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반기인가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혁신주 테마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달 전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PCB 관련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 관련 테마가 이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혁신 관련 테마가 내년에는 조금 이제 테마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선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여러분한테 혁신 테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혁신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좀 관심을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혁신 테마는 이제부터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2개월, 3개월간 끌고 왔던 혁신 테마가 정책 테마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그런 면에서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정책 테마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망 종목이나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테마를 지금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 시장을 볼 때, 정책 테마를 볼 때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슈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여당이나 야당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박빙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책 테마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이제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정책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정리해서요. 근데 그 전에 내년 1월 달에 정책 테마 말고도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쪽, 소부장 쪽인데요. 제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PCB 쪽은 내년 1월 초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약간은 이제 꺾일 건 아니고 약간 박스권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1등주는 동진세미캠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순환매가 만약에 돈다면 그 다음 그 후보군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 중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되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 지금 보시죠.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이제 기억을 좀 안 하고 잊혀지고 있는데 내년 1월 달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됩니다. 내년 1분기에. 1월이 아니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이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상승하는 종목도 봐야 되겠지만 내년 1분기에 어떤 이슈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종목들은 지금 1등주하고 그다음에 2등주 그룹이 이제 순환매 도는 차원에서 이게 봐야 되고요. 현대차 그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지배구조가 내년 1분기에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되면 현대차 그룹이 이 신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서 뭐 앞으로 계속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 가장 메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을 좀 보면 건설 업종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분양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멘트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 올해도 제가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계속 시멘트주를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주도 대선 정책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레미콘 이런 쪽은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힘들 것 같은데 유일하게 건설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한번 건자재 쪽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또 보면 성신양에 대한 부분들 지분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아직은 이 네 종목이요. 조금은 그래도 이제 내년에 어떤 정책 관련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조금씩 제가 정책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내년에 이제 정책 관련주의 테마, 혁신 테마에서 정책 관련주의 테마가 변하면 어떤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될지를 좀 준비를 해서 제가 다음 주죠. 1월 달 목요일 날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혁신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내년 1분기에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약간씩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고생 많았고요.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에 스튜디오에서 좀 정책 관련주를 가지고 공부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일교 대표님께서 내년도 유망하게 봐야 될 종목 그리고 업종군까지 함께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